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나비효과. 우리 속담 중에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어떤 것을 시작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어쨌든 어떤 일을 시작하는 것이 어려운 법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이라는 위험 부담이 있는 대통령 권한을 동원하여 한국 정치판에 파란을 일으켰고 개인으로서는 혹독한 이번 겨울을 서울구치소에서 보내야 하는 고행의 시간을 보내야 했고 대통령 권위에는 엄청난 이미지 손상을 입었다. 그래서 일반인들의 사고 영역에서 보면 이런 결단을 당연히 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적어도 대통령 자리에 올라 일반 정치인과 다른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하는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당장의 이미지 손상이나 이번 겨울 서울구치소에서의 고행 정도는 훗날 되돌아본다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비상계엄 선포를 결심하면서 이런 생각들을 했을 수도 있다고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언제나 진실은 승리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졌었다면 장관의 수치보다 영원히 이기는 길을 선택하는 용기를 가지고 용단을 내렸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올곧은 마음을 가졌더라도 국민들이 알아주지 않는다면 외로웠을 것이고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 추운 엄동설 안에 한남동 관저 입구를 지키는 전국 각지에서 온 국민들을 보면서 특히 막 깨어나기 시작하는 젊은 청년층들을 보면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용기를 가지고 공수처가 동원한 경찰과 경호처가 대치할 때 또다시 용기를 내어 스스로 공수처로 출두를 결심했을 것이다. 혼자 감방에서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시간들에 어쩌면 대통령은 현재의 상태만으로도 자신이 기도했던 절반의 성과는 거두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서 3개월 정도 경과한 지금 시점에서 지난 3개월을 되돌아본다. 장면 1 몇 달 전 윤석열 몰락이라 단언했던 언론들. 비상계엄 이후 이를 보도한 몇몇 언론들의 보도를 살펴본다. 비상계엄이 선포 6시간짜리 비상계엄으로 종결되고 하루 후인 12월 5일 인천일보에는 인하대학교 김천권 명예교수의 불통무지 아마추어 윤석열 정권의 몰락이라는 칼럼이 실렸다. 지금 되돌아보면 한마디로 경망스럽기 그지없는 식견을 보여준 칼럼이라는 냉정한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는 칼럼 제목이지만 칼럼을 게재한 당사자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만약 그때 내 생각이 짧았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그래도 보통 수준은 되겠지만 지금도 내 생각에는 변함없어라고 생각한다면 이 사람은 구제불능 저질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런 냉정한 판단은 비단 김천권 교수 개인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당시 김 교수와 동일한 생각을 하였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가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지금도 여론조사에서 보면 인천 경기 지역의 여론조사 시 여전히 절반 정도는 좌익적 편향성을 갖는 것도 다 이런 연유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의 체면 때문에 한번 결정한 방향을 좀채로 변경하지 못하는 것을 실생활에서 수없이 목격하게 되는데 그런 유연한 사고를 갖는 것만으로도 아주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두 번째 살펴볼 기사는 대전 지역 신문인 금강일보가 1월 15일자에 게재한 기사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가 동원한 경찰들에 의해 체포되는 날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 체포. 무너진 권력 깨어난 정의라는 제목의 기사이다. 당연히 당시만 하더라도 불과 한두 달 후에 이렇게 여론이 반전될 줄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아주 저주에 가까운 제목의 기사를 작성하였을 것이다. 지금 보면 정작 깨어난 정의는 좌익들 편이 아니라 내란 세력으로 국가 권력 속에 스며든 좌익들이 일으킨 반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과 애국 시민들이 진정으로 깨어난 정의라는 것이 증명되고 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계엄령이 아니라 계몽령이었다고 하는 게 아니겠는가? 이 역시 상기 인천지역 인천일보와 마찬가지로 그 기사를 쓴 기자나 데스크에서 자신들의 천박성을 반성하고 있다면
그래도 평균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겠으나 만약 몇 달 전 주장을 반성하지 못하고 지금도 그런 주장을 계속한다면 이들 역시 수준 낮은 좌익들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인식들로 인해 지금도 충청권 역시 여전히 좌익들 주장의 절반 정도는 현혹되고 있다고 본다. 세 번째는 1월 16일자에 전남일보에 게재된 신간서적 소개하는 기사의 제목으로 빛의 혁명과 반혁명 사이라는 전남대 철학과 재직 중인 박구용 교수의 책을 소개하며 뽑은 제목. 윤석열 정권의 탄생과 몰락빛의 혁명 완수 위한 과제 다뤄라는 기사이다. 굳이 신문 기사를 안 읽어봐도 오늘날 반대한민국적 좌익들의 본고장다운 책이고 신문 기사 제목이라는 생각이 든다. 1월 16일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바로 다음 날이니 아마도 아주 적절한 책 소개이고 신문기사 제목이라고 심사숙고하여 게재하였을 것이다. 책 제목이 빛의 혁명과 반혁명 사이라는 것으로 보아 빛의 혁명은 박지원이 말한 광주정신, 전라도 이익 등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듯하고 신문기사 제목으로 뽑은 윤석열 정권의 탄생과 몰락빛의 혁명 완수 위한 과제 다뤄도 그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다룬 것일 거라는 짐작을 해봄직하다. 이러한 전라도 특유의 전라도 근본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개선하지 않는 한 전라도 지역 발전이나 전라도 사람들의 배타적 사고방식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번 2월 15일 세이버 코리아의 전라도 광주 집회 시 연단에 오른 주동식 목사의 언급대로 전라도는 전라도 이익을 버리고 대한민국 가치를 선택해야 전라도의 발전이 있을 수 있다는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주동식 목사는 스스로 만약 이번에 선거가 치러지면 지금 당장은 이재명 지지율이 60% 수준이지만 그가 대선에 후보로 나서면 김대중, 노무현에 못지않은 지지율로 몰빵 투표율을 얻게 될 것이며 어쩌면 위기의식을 느껴 그보다 더 높은 지지율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동의한다. 안타깝게도 지금 대한민국이 체제전쟁을 하면서 반대한민국적 반란 세력을 옹호하는 정당의 주요 지지 기반이 전라도라는 냉정한 현실을 자각하면서 대한민국 국가 이익보다 반대한민국적이며 전라도 이익을 주장하는 것이 언제까지 통할 것인지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길이 진정으로 전라도 발전과 전라도인들의 행복을 담보할 수 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깨달았으면 좋겠다. 장면 2, 3개월 지난 지금은 2025년 3월 5일자 조선일보의 기사 제목 노태악 선관위 특혜 채용 통렬히 반성. 윤석열 대통령은 수차에 걸친 대통령 담화를 통하여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부정선거라고 밝힌 바 있었지만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언론에서는 이에 대해 변명 정도로 받아들였고 이에 많은 국민들도 공감하는 듯 하였다. 그러나 국회에 보낸 계엄군이 280명이었던데 비하여 선관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계엄령 선포 당일 선관위 투입 병력은 297명으로 과천청사 120명, 관악청사 47명, 선거연수원 130명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국회의원 체포 등의 주장과는 달리 국회보다 선관위에 더 비중을 두었던 게 분명하다는 점 등을 알게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진위를 조금씩 이해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연초에 한남동 관저 입구 집회를 통하여 청년층들이 드라마틱하게 깨어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급상승하는 반전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헌재에서의 변론기일 심리 과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직원, 친인척 부정채용 이슈 등이 터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부정선거가 탄력을 받게 되고 급기야 노태악 선관위원장이 특혜 채용에 대한 통렬한 반성이라는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부정선거에 대한 주장이 확인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여부에 관계없이 그동안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감사도 거부하는 등 무소불위로 군림하던 선관위의 개혁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둔 것이다. 2025년 3월 5일자 뉴데일리 기사 제목 사법부 선관위 62년 카르텔의 150전 150승. 이러한 분위기에서 뉴데일리에서는 사법부 선관위 카르텔이 지난 62년간 짬짬이가 되어 선거관리 소송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철옹성이었다는 기사를 발표하였다.
우리 국민은 사법부가 이렇게 부패한 조직이었던가를 모르고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대한민국 건국 이후 세월이 흐르면서 국가 시스템 여기저기에 나타난 문제점을 이번 기회에 철저하게 재점검하고 뜯어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바로 그런 작업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정부 내 기생하던 썩은 공무원 조직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2025년 3월 5일자 더 퍼블릭 기사 제목 성관이 비판 전환길 고발 민주당 이어 성관이 현안 질의는 거절 부패 비호하나 이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장외 집회 여론전에서 세이브 코리아 전환길 강사는 큰 역할을 하였는데 전환길 강사가 부정선거에 대해 성관이의 문제를 제기하자 정작 성관이는 가만히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발끈하는 주장이 나와 결국 사법부 성관이 더불어민주당이 한통속이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갈수록 한국 사회 곳곳에 스며든 좌익 카르텔의 면모가 드러나고 있어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장한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었음을 확인해 주었다. 정말 드라마틱한 상황 반전이며 이 기세로 헌재에서도 반드시 탄핵각하 또는 기각이 될 것임을 확신하게 됐는다. 애국 시민들의 애국심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고 대한민국도 구하는 역사적 순간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예감하게 된다.